예, 안녕하세요. 백호스입니다. 자, 올 한 해도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 지고 이제 곧 후반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시작하기 전 작년 말에 가격이 이미 겨울철에 보통 가격이 좀 눌리는데 작년 초겨울부터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그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이제 다이나믹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자, 그리고 하락론자 굉장히 좀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와 비슷하게 흘러간 이 축구로 치면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좀 이 상황이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스탠스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다. 이제 정부 주택 공급, 그래서 이제 차질 빚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해주겠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의 썩다리 빌라, 정말 많이 팔렸다가 이사 대책 이후에 좀 찬바람을 맞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정부에서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이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래 그 현수막을 보게 되면, 무슨 아파트예요? 근데 이사 부동산 대책 포기 선언한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역세권 개발 지구계획 기준안을 보게 되면 용적률이 700% 확대 시 추가 용적률 배분안,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기부 체납으로 50%를 가져가고요. 민간 임대입니다. 임대. 자, 25%, 그리고 민간 분양은 25%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 뭐 한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뭐 역세권 이 용적률 700%만 우리가 너무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민간 입장에서는 그 무조건 700%를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부 체납이 너무 과하게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용적률 700%면 굉장히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지역이 이 저층 주거지일 경우에는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에는 이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조망권, 경관, 그리고 일조권, 이 교통 인프라, 특히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공공재건축도 이제 기부채나 뭐 진통을 겪고도 있고요. 그 특히나 이제 이사대책 법안도 3개월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근거 법안이 필요한데 근거 법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 후에 그 입법은 이제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데 3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 용적률과 건축 그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뭔가 약속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법안이 마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깜깜한 법안으로, 깜깜이 법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이 깜깜이 법안으로 지금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설득이 잘 되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 그랬죠? 공급은 계속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급이 조속하게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성,
너무 강조하거나 또 그리고 이제 뭔가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적재적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수요와 공급 지금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았고요. 이것도 이제 향후 5, 6년 뒤에 이 조속하게 추진될 경우에 5, 6년 뒤에 뭔가 균형점을 좀 맞추거나 이 부동산의 급등하는 시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텐데, 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진짜 깜깜합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 보상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토지 보상,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진행이 됐느냐. 이제 50% 넘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50%는, 금방 돼요. 근데 이제 이게 10%, 그러니까 60%, 70%, 80%, 90%, 뭐 100%, 갈 때마다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LH 투기 의혹과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또 이 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50%까지는 그냥 얻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하고는 좀 틀려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2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뭐 30%, 20%, 10%, 5%, 3% 남을 때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지거든요. 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보상 비율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향후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져야 입주하는 시기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그 주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이제 찾고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자,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 예정대로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토지 보상 비율이 그 진짜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전 청약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입주 시기라든가 일단 본 청약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과천 3기 신도시에서도 이 보상과 관련해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LH 땅 투기 의혹 여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세종에 있는 아파트, 뭐 우길 아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101제곱미터가 3억 6,500. 그래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 자, 인천의 상곡동 상곡 하나 2차 아파트 101제곱미터도 5억 7천만 원 역대 최고가 찍었고요. 자, 서울 사당동의 사당 극동 아파트 46제곱미터면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데 8억 8천만 원 역대가. 그다음에 서울 사당동의 사당 우성 2단지 46제곱미터면 소형 아파트죠. 8억 8천만 원 역대 신고가. 인천의 십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십정동 같은 경우에 또 재개발 하는 구역들이 또 있는데, 자, 그 주변에 이제 그 동암 신동아 아파트 5구제곱미터가 2억 6천만 원 역대가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자,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이 영상도 찍었어요. 이쪽 일대 아파트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런 지역으로 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갈 거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지금 찍어보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특히나 6억 원 이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억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일단 뭐 4억이나 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자, 분명히 살 때에는 우리가 거주 목적과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까지 이제 겸비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선택하고 취득을 하는데요. 자, 6억이다. 근데 제가 6억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억대에서 5억대 아파트가 아무래도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또 이제 상당수 괜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담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 또는 인천권에 있는 4억, 5억 원대 아파트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주를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주를 보통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늦 여름 또는 이제
가을 초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로 인한 이주 수요도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백신도 공급이 되고, 지금 작년에 결혼을 또 미루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 분리가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과, 자,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시장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6월 1일 이후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작년에 아파트가 많이 뛰었다 그러면 올해는 빌라나 다가구나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 이 단독주택 있죠? 자, 그런 주택군에서 이 전월세, 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단 가격이 일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 이 전월세 신고제가 굉장히 또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반포 3대장 레미안 퍼스트지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자, 전월세 풍기 현상에 지금 보증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세가 71억 원짜리 주택도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이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임대차법 그 보유세 인상 불똥 튀었다. 그래서 월세살이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진짜 뭐 정부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전세 월세화 가속화가 되고 있다. 지금 월세를 받고자 하시는 이 임대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제 6월 1일 이후에 이 종부세, 또 재산세 이게 이제 부과가 될 텐데, 사실 그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담이 많이 증가된 2021년 이 보유세인데요. 자, 일단 그 보유세, 자,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분명히 이 주택 매도를 한다 그러면 매수자에게 전가가 일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른 세금만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월세 보증금이라든가 또는 월세 다달이 내는 그 비용이 세입자에게 또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상향이 돼서 서울의 월세 지수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세의 가속화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KB 아파트 서울 월세지수 추이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이 시점이었는데, 지금 그래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4월까지 이 월세지수 추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자, 다음 달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 또 시행이 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지금도 무거운데 더 세게 때리겠대요. 자, 그러다 보면 시장의 매물 또다시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종부세 인상 등이 이제 맞물려서 임대차 시장 계속 불안해질 겁니다. 자, 이 종부세, 재산세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전가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이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인데, 임대차법 등의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시장에 풀리는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입주 물량도 부족합니다.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하반기에 서초구에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라든가 또는 신반포 18, 21차 등 뭐 4천 가구가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서 뭐 이주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럼 주변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생활권을 크게 변동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의 영향이.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자, 일부 뭐 국지적으로 뭐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는 지역도 있겠지만, 일단 그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장 안정되기에는 좀
불리한 시간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반기에 이주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단 미리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도 내 집 마련 외쳤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글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 규제를 20대, 30대에게 이제 좀 확대를 시켜준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좀 올려드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대 갈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20대, 30대에게는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주고요. 40대, 50대에게는 또 이제 대출 그만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왜? 7월부터는 이제 DSR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대출 받는 게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요.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 대출 한도는 점점 줄어들고 더욱더 어려워진다. 자, 그런 상황에서 2030 세대에게는 좀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20대, 30대에게 지금 대출을 풀어줘서 집을 사는데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시기적으로 정말 적절치 않은 시점에 대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LTV라든가 DSR을 좀 관대하게 풀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대, 30대한테 작년에 뭐라 그랬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청약하는 거 기다려라.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영끌하는 거 굉장히 안타깝다. 근데 이제 작년에 영끌하신 분들 어찌됐든 집 사고 나서 주택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정부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죠. 공급 많이 하려고 뭐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저걸 해낼 수 있을까?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주택 공급 많이 해서, 시장에 이 불안정한 이 부동산 시장 잠재운다 그러면, 뭐, 해야겠죠. 근데, 이 앞서서 봤다시피, 이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자본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수급과 공급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3기 신도시가 조속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굉장히 불안한 이 주택시장 전개가 될 텐데, 또 지금 하반기에 계속 수요와 공급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급은 올해도 내년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은 무주택자로 전세든 월세든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만약에 이제 정부의 의도대로 3기 신도시 이제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으로 더 몰려들 수밖에 없겠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지금 계속 불안하거든요. 지금 완전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세 월세가 또 치솟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고 취득세 중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이 임대주택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간에서 대다수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억제다 보면은 사실 임대차 시장 물건이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치열해지다 보면은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대출을 또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일단 또 매매 시장에서는 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 또 여력이 또 커지는 부분도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보유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시장의 물건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건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잘 굴러가는 상황인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근데 올해 그 보궐선거에서 20대, 30대가 저쪽 많이 찍었거든요. 자,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택가격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혜택을 또 많이
많이 본 그 세대거든요. 근데 저도 40대인데 40대도 나름이에요. 혜택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직장 다니고요. 연봉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사는 데 있어서 대출도 잘 나왔고 그 사이에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연봉이 조금 적은 40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직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하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50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에게 기존에는 사실 지금 뭐 집 사지 말라고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일단 대출 규제 완화하기 전에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하고 그러니까 양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거나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6월 1일부터 더욱더 강화를 시키죠. 자, 이러면 대출 규제 풀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엇박자가 하는 패턴이에요. 오히려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이 정부와 여당 그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의견 차이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순서는 오히려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완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이후에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계속 그대로 두고 이 대출 규제만 완화했다, 이거 역작용,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에 대한 반증으로 대출 옥죄니까 전세 끼고 집 산다. 그래서 이제 서울주택 매매 절반이 갭 투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틈새 시장을 또 찾아 나서는 거죠, 사람들이. 시장의 물건은 진짜 사라지고 있는데 별로 없었는데, 자, 그 없는 물건 갖고 이렇게 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형상이 또 일어나다 보면 주택가격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거?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지금 어떻게든 지금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해 그 집값 상승 결론을 내놨다. 누가요? 자,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올해 집값 상승할 거라고 지금 결론을 내버렸대요. 근데 이게 발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꼭꼭 숨겼습니다. 자료를 이제 국채연구원이.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 그 국토연구원이에요. 국토연구원. 그래서 10일 정보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 한 해 집값 상승분을 예측해서 2021년도 세수 추계를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참고 자료로 이제 제출을 했다. 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같은 그 예측값을 취합해서 자, 올 한 해 세수를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뭐 국내 총생산, GDP 회복과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로 인한 사항들, 그리고 기존 주택 멸실 등으로 뭔가 이제 이주가 되고 뭐 이런 전월세 시장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감안해도 자, 금리 인상 이게 나왔습니다. 인상되더라도 올해 상승률이 여전히 플러스로 수렴할 것, 그리고 상승률이 1에서 3% 이를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예년과는 다르게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정책도 보면 오락가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뤘던 얘기고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얘기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시장 매물이 또 잠길 것이고 올해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자, 전월세 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민생의 핵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민생,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번에도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셨어요. 자, 인정은 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보완책 내놓겠다라고는 했거든요. 근데 어떤 걸 내놓더라도 지금은 수습할 수 있는 방안, 요책이 뾰족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이 됐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항상 상기하시면서 이 시장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I need your love so bad.